네, 오늘장 키포인트. 균형 잡힌 시각으로 투자 의견 주시는 분이시죠. MTN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간밤 미증시는 1%대 아주 시원한 반등세 보여줬고요. 근데 이 안에서도 추가 부양책에 대해서는 또 의견이 분분해서요. 어떤 관점이세요? 네, 거의 다 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최종 합의가 된 건 아닙니다. 어쨌든 이제 양쪽의 가장 중요한 원내 대표들이죠. 펠로시 하원 의장 민주당 쪽과 공화당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이제 만났습니다. 그렇지만 최종까지 아직 합의는 아직 안 됐고요. 뭐 양쪽 모두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하는데 아직은 없습니다. 여하튼요. 하여튼 그런 기대감이 나오면서 주식시장이 오늘 S&P 500 기준 보면 닷새 만에 오늘 나름 반등에 성공했고요. 나스닥은 꾸준히 반등을 또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어저께도 올랐고요. 나스닥 오늘 종가 기준으로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하루를 보여주었습니다. 역시 이제 백신에 대한 기대감, 백신을 맞추기 시작했고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지만 분명히 반대편에서는 아직까지 불확실한 어떤 우려감 그리고 여전히 코로나에 대한 걱정들이 여전히 시장에 있습니다.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었지만 와델이라는 곳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산타랠리에 주시장은 들어섰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보여드렸다시피 묘하게도 15일 그동안에 57년, 56년부터 해서 지금까지의 작년까지 역사를 보면은요. 12월 15일이 저점으로 조금 주가가 좀 올라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연말까지 상당히 강했던 트렌드는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혀 반대 목소리도 분명히 있는데요. 캐너코트 제뉴어티의 또 유명한 수석 투자 전략가 토니 드와이어라는 분이 있는데요. 현재 S&P 500 기업 중에 76%, 그러니까 4개 중에 3개는 5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는데 이건 역사적으로 보면 상당히 과매수된 상태라는 경고의 목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런 시각에서 보면 시장이 과열돼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조정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쪽은 여러 군데서 많이 얘기하고 있고요. 에버코어 ISI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조정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각은 이제 연말까지가 아니라 내년까지 본다 그러면 대부분의 IB들, 대부분의 쉽게 해서 증권사들은 내년에 S&P 500 기준으로 연말까지 4,000포인트 이상 무난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제일 높은 것은 JP모건이 4,400을 제시하고 있는 게 현재까지 제일 높고요. 그 밖에 시티그룹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공이 3,800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800이면 지금 대비 그렇게 주가가 높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것도 있는데요. 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4,000 이상을 좀 대부분 얘기하고 있다는 정도가 참고하실 만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네. 올해 말까지는 좀 힘들고 내년부터는 경기의 전반적인 회복세가 가늠이 되고 있고 여기에는 이견이 없는 상황인데 시장은 어느 부분에 포인트를 맞출까에 따라서 아마 방향성이 갈릴 겁니다. 자, 이날 중심에 있었던 건 대장주 애플의 급등이었습니다. 아이폰의 반응이 상당히 좋은가 봐요. 물량이 없어서 못 만드는지 발주량 30% 늘린다는 계획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항상 애플의 생산과 관련된 소식은 항상 시장에 주요한 관심을 받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아이폰이 이제 항상 가을 이후에 매번 강했던 기억이 있는데 올해는 좀 예외였죠. 왜냐하면 9월 초에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이제 주식 분할을 발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상당히 이슈가 되면서 쭉 한 차례 지금 가격 기준을 보면 $140 간짜까지 가면서 급등했다가 내려오면서 쉽게 해서 3개월째 주가는 쉬고 있었습니다. 그 기간이 나스닥이 전체적인 고점이 쉬었었는데 나스닥이 지난번부터 해서 다시 사상 최고가를 돌파하고 있지만 애플을 비롯해서 소위 빅5 중에서는 쉽게 해서 구글을 제외하고는 사상 최고가를 돌파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시장을 좀 주춤거리게 하는데 주요한 역할들이 그 빅5, 그중 한복판에 애플과 아마존이 있는데요. 그중에 분명히 애플이 주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아이폰 12에 대한 기대감 뭐 나왔고 여러 가지 제품도 나오고 지난주에는 우리나라 돈은 70만 원이 넘는 헤드폰도 나왔지만 시장에서는 크게 반응을 하지 못했었는데 바로 이제 수치가 이제 구체적인 수치가 나왔습니다. 물론 미리 말씀드리지만 애플에서는 이 보도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고 있고요. 그 코멘트는 없습니다. 쉽게 노 코멘트를 하고 있는데요. 니케이에서요. 대만의 어떤 부품업체의 어떤 소식통을 인용한 것이라고 보도문에는 기사에 써 있는데요. 내년 상반기에 그러니까 올해 대비죠. 올해 상반기 대비 아이폰 12 그리고 아이폰 11 작년 제품이죠. 작년 모델이죠. 그리고 작은 모델 아이폰 SE 3개 모델을 중심으로 내년에 생산을 하는데 기존 대비 30%가 늘린 거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부품 업체들이 공급이 약간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품이 좀
부족하면 못 만들겠지만 여하튼 그 정도 얘기하고 있고요. 연말까지 보면 연간으로 보면 20%가 전년 대비, 그러니까 올해 대비 더 생산 늘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주가에 상당히 호재로 반영되면서 무료는 애플 같은 시가총액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2조 달러 넘는 주식이 5%나 넘었거든요. 그럼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러면서 지금 종가 기준으로 보면 지금 애플의 고점에 최근 기울어 오면 3위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멀지 않아서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 종가 기준으로 도전은 좀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핵심은 역시 아이폰 12에서도 하이 버전 있지 않습니까? 아이폰 12 프로 시리즈를 늘리죠. 프로와 프로 맥스. 지금 사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주문하고 나서 미국 같은 경우는 6주를 보통 기다려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대기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들이 지금 예상보다 더 좋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웨더브스를 비롯해서 한 두세 군데 증권사는 벌써 상당히 긍정적인 뉴스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예. 아이폰도 귀 덮는 이어폰, 무선 이어폰, 네, 반응도 좋다라는 부분. 이제 애플과 연관된 국내 기업들 많으니까요. 오늘 주가의 반응이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국내 코스피는 2거래일 연속 하락을 했는데 그 안에서 대형주의 이 시장 장악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비중은 점차적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대형주만 따졌을 때 시가총액 상위 10개가 50%가량을 차지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한번 관련된 내용을 제가 코멘트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확인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시가총액 1위, 2위, 3위 너무나 뻔한 거 아닙니까? 삼성전자 보통주 있고요. SK하이닉스 있고 삼성전자 우선주 있고 그 밑에 뭐 LG화학 그리고 현대차, 네이버, 카카오, 셀트론 이렇게 해서 1위부터 한 10위 정도까지 쫙 순서대로 가 있는데요. 이 시가총액을 3개를 합치면 10개를 합치면 900조 원에 나는 겁니다. 얼추 900조 원인데요. 이 900조 원이라는 건 전체 시가총액이 대한민국이 한 1,800조, 1,900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정확히 보면 14일 기준으로 보면 47.8%니까요. 절반을 다 10종목이 갖고 있다는 것이 됩니다. 특히 이제 이 중에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보통주 우선주 다 포함한 겁니다. 삼성전자 기준. 그리고 SK하이닉스 합이 500조가 넘어갔고요. 이 단세 종목이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쏠림 현상이 있다는 것인데요. 이건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장을 끌고 일어난 거 물론 동학개미 분들도 열심히 하셨고 삼성전자, 우선주 그냥 저축 삼아 꾸준히 사시는 분들이 많아서 아주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냈지만 그래도 시장을 확 레벨업을 시킨 것은 글로벌 주시장이 좋아지면서 특히 이머징 마켓에 대한 기대감이 상대적으로 높으면서 외국인이 많이 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딱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제가 쉽게 예를 들어드리면 여러분들 중에서요. 예를 들어서 중국 기업에 투자한다. 일본 기업에 투자한다. 물론 미국은 조금 아시는 기업이 있지만 중국 기업에 투자하는 분들 중에서 아는 기업이 몇 개 없습니다. 지금 상식적으로. 저만 하더라도 꽤 업계에 오래 있었지만 중국 기업을 제가 상장된 거 말하다 보면 제가 10개 이상 말할 자신이 없습니다. 미국은 조금 알지만 잘 모르거든요. 일본은 제가 조금 예전에는 했기 때문에 한 30개 정도를 부를 수 있지만 잘 모릅니다. 무슨 말씀드리냐면 철저하게 외국인에서 시각을 해서 보면 대부분의 기업을 모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뻔히 아는 기업을 하는 거가 되게 그 뻔히 아는 기업도 개별적으로 사는 것은 의외로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머징 마켓 전체를 살 때 한국이 포함되어 있고 그 비중 전 세계 시장을 살 때 들어가 있고 그거에 따라 가는 거죠. 한국에서 개별 주식을 사갖고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소위 그 주류 그 펀드 매니저는 쉽게 해서 거의 없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주식이 올라가는 건 당연하겠고요. 그 중에서도 이런 시가총액 이런 것들이 커지는 것은 계속 말씀드렸죠. 글로벌 경제 회복이 하나 있겠고요. 바이든 시대가 되면 결국은 딱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대1 양자 간의 무역 정책에서 다자간 시대로 복귀 이게 큰 이슈라고 말씀드렸고 이게 WTO가 됐건 TPP가 됐건 이런 체제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것은 당연히 수출 지향 국가인 이머징 마켓 그중에서 대표적인 한국, 대만 이런 쪽은 당연히 호재 인식할 수밖에 없겠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 지금 수출을 이끌고 가는 거는 딱 2개가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그게? 반도체랑 2차 전지거든요. 예. 없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이라도 사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장 키포인트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